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최근 심상치가 않습니다.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함께 그림 좀 보도록 할게요. 보시면 저희가 11월, 12월 그리고 이달 이렇게 지지율 표를 준비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1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 한동안 또 1위였던 윤석열 총장은 뭐 간발의 차로 지금 2위인데 이낙연 대표 11월엔 22.2%였습니다만 지난달에는 뚝 떨어져서 18% 그리고 이달에는 14.1%로 지금 3강 가운데 20%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데 이 같은 여론조사 이번 1월 같은 경우에는 쿠키뉴스의 의뢰로 한길 리서치에서 진행을 했습니다.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응답률 6.4%,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의 95% 신뢰 수준입니다. 자, 이같이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? 그거는 뭐 간단하죠. 그거는 바깥에 있는 이재명 지사의 사이다 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. 네. 그거는 이재명 지사가 잘할 수 있는 대목이죠. 바깥에서. 국정에 책임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?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. 그거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결단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. 여기에 비해서 이낙연 대표는 집권당 대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. 또 청와대와 정부가 같이 가야 됩니다. 한 발 늦을 수밖에 없는 거죠. 이낙연 대표는 사이다 비롯 이재명 지사가 사이다라면은 이낙연 대표는 맹물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또 특유의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신중함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.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답답해 보여요. 아주 답답해 보입니다. 아마 이런 것들이 이낙연 대표가 뜨거로 계속 올라가는 데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코로나 정부에서 이른바 K-방역이라든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한껏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면 집권당도 떨어지는 것이고 집권당 대표는 누구죠? 이낙연 대표입니다.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.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뭐 14.1% 떨어졌는데 그러나 이거는 이낙연 대표한테는 큰 어떤 경기할 문제는 아니에요. 집권당 대표는 감수해야 됩니다. 오히려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와 끝까지 같이 간다라고 하는 메시지 전달은 더 명쾌해 보여요. 그리고 또 이런 과정 속을 통해서 좀 더 진중한 자세로 이번에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방역 문제라든지 또는 백신 문제라든지 하고 난 경우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승리할 경우는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잘 하는데 다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본인이 혼자 힘으로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최근에는 스타일도 조금 세게 나오는 발언이 좀 있어요. 최근에 이공유제라든지 그것도 저는 이공유제 반대합니다만은 아마 이공유제도 냈고 또 사면론도 먼저 쏘아 올렸는데 이거는 본인도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쏘아 올렸습니다.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낙연 대표니까 총대를 맸다고 생각해요.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실패했지만은 앞으로 자신의 정치를 또 높일 수 있을 때는 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이낙연 대표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이낙연 대표의 이 대선행은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.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바깥에서 명쾌한 발언을 해가지고 자신의 지지율을 지금 1위죠. 그렇죠. 1위입니다. 네. 윤석열 총장도 끌어내렸습니다. 그럴 정도로 양쪽이 상당히 대비되는 그런 정치적인 자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에는 대표직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. 즉 임기가 3월 초까지인데 그때까지 어떠한 반등의 그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사실 사면론도 그렇고 이 공유제도 그렇고 나올 때마다 사실은 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교수님 다음 주에 당장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낙연 대표 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 사면론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, 여권 지지층이 환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. 저는 이낙연 대표가 지지율 반등할 수 있는 거는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. 일단 이재명 지사는 무상 시리즈, 기본 시리즈, 자신만의 브랜드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도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. 그럼 이낙연 대표는 무슨 브랜드가 있느냐? 이낙연 대표가 가장 잘 나갔을 때, 지지율이 잘 나갔을 때 사이다 총리였습니다. 그런데 사이다가 지금 고구마가 됐어요. 왜 사이다가 고구마가 됐느냐? 지금 자신만의 브랜드가 없기 때문이에요.
그 브랜드를 갖다가 이제는 통합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네. 통합이 사면론 가지고만은 안 된다. 사면론 플러스 알파야 되는데 그 알파라고 지금 이익공유제를 내놨는데 호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.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통합의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단순하고 좀 더 명쾌하게 국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,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또는 국민들이 직접적인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처럼 난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아. 또는 대안 정책으로 네. 무상 시리즈, 기본 시리즈를 쉽게 탁탁탁 내뱉을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지금 뭐 코로나 양극화, 부동산 양극화, 교육 양극화, 이걸 통합의 어떤 통합을 브랜드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쉬워 통합이지 그 과정이나 그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. 좀 그런 점에서 사면론 플러스 알파를 재보궐선거의 승리와 더불어서 네.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다. 좀 그런 점에서 이낙연 대표가 선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 전제는 재보궐선거의 승리, 두 번째는 사면론 플러스 알파, 도대체 통합이 의미하고 있는 브랜드가 뭔지를 갖다가 네. 국민들이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선명화가 또는 단순화가 지금은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렇군요. 좀 더 선명하게 이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를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뭐 이낙연 대표, 참모진 등등도 강화하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좀 준비하고 있는 태세이긴 한 것 같습니다. 이런 가운데 또 당 내에서는 제3의 후보론까지 나오고 있는데, 앞으로 이 민주당 내에 어떤 그 대선 경쟁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상당 부분은 또한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결과에 또 달려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두 분과는 관련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